안녕하세요. 연상기 한국사 박지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 동영상에서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삼국시대 각 왕을 기억을 했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부터는 이제 각 왕들의 업적, 왕 때의 사건 같은 것들을 이제 연상하게 할 텐데요. 좀 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동영상은 2세기부터 5세기,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6세기, 7세기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총 복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그 암기물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일단 2세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2세기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습니까? 기초가 바로 김유신이 가지고 있던 화살이죠. 누가 낚아챘어요? 태연. 그리고 고깃국을 끓이던 천사날개 왕에게 쐈죠. 바로 태조왕, 그리고 고국천왕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하나씩 연상하도록 하죠. 자, 태조왕이 있습니다. 태조왕. 자, 태연이가 말이죠.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연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화살을 쏜 태연이가 이제 할 일을 마쳤으니까 이 태연이가 말이죠. 남동생이랑 같이 동네 요리집에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이제 동생이 가수로 데뷔한다고 그래가지고 응원을 해주고 그래서 밥 한 끼 사주려고 동생을 데리고 이제 식당으로 간 거죠. 가서 앉아가지고 고급 식당이었어요. 옥수저로 맛있게 밥을 먹고 그리고 빤히 동생을 쳐다봐요. 굉장히 게름하게 생긴 고집쟁이 동생인데 태연이가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동생한테 씌워주고요. 그리고 이마에 오광부적을 탁 붙여줍니다. 그래서 화이팅! 가수 대박! 이렇게 이제 용기를 줍니다. 여기서 연상을 탁 끝내죠. 짧습니다. 아주. 자, 태조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네 요리집에 가죠. 동해를 공격을 해요. 정복한 건 아니고요. 동해를 공격하고, 그리고 옥수저로 밥을 먹었죠. 바로 이제 옥저를 정복합니다. 옥저를 정복하고, 자, 그리고 뭘 합니까? 바로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씌워줬죠. 바로 왕위 상속이죠. 왕위를 상속하는데요.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바로 왕위 이제 형제 상속이죠. 동생한테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 동생이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이때부터 게르부 고씨죠. 게르부 고씨가 바로 이제 왕위를 계속 세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왕위 형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왕위 게르부 고씨가. 그리고 뭡니까? 오광부척을 붙여줬죠. 자, 오부족 체제를 확립을 해요. 부족 체제를 이제 확립하면서 점차 이제 그 국가로서의 체제를, 고대 국가로서의 체제를 고쳐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국천왕입니다. 고국천왕. 자, 고깃국을 끓이던 천사날개 왕이 말이죠. 화살을 맞았잖아요. 피를 뚝뚝 흘리면서 얼른 행주치마를 갖다 정면에 딱 입어요. 오광부적이 그려져 있는 행주치마를 정면에 딱 입고, 그리고 이제 찐 대나무 밥을 만듭니다. 대나무 통에다 쌀 넣고 찌는 거 있잖아요. 찐 대나무 밥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아들을 밥상에 딱 차려주고, 그리고 급하게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는 쓰러져서 죽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땅을 굉장히 깊게 파요. 땅을 파서 이제 이 왕을 이제 장례를 치르죠. 근데 옆에서 절하던 부인이 있죠. 노부인. 바로 그 왕의 부인이었는데 절하던 노부인이 그만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연상을 끝내죠. 연상 길게 하는 왕들이 여기 있어요. 자, 고국천왕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뭡니까? 행주치마를 입었죠. 바로 오부족 체제를 말이죠. 이제 부족적인 성격에서 이제 행정적 성격으로 바꿉니다. 이 말은 고대 국가에 점점 접근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뭘 합니까? 바로 왕위 상속이죠. 왕위 부자 상속입니다. 여기서는 형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드디어 부자 상속으로 이루어지면서요. 제일 중요하죠. 바로 찐 대나무밥, 진대법을 실시를 해요. 누구 권유를? 땅을 파서, 국상이죠. 이때 고구려 국상이었던 이제 을파소죠. 땅을 파서 을파소의 건의로 이 진대법을 실시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바로 고국천왕 때 일입니다. 바로 빈민구제법이죠. 빈민구제. 네, 흉년이 들면 쌀을 빌려주죠. 그리고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춘대/추납의 빈민규율제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계속 고려 조선을 이어서 현재까지도 있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3세기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김유신의 신발에 딸랑딸랑 동전 1,000원이었죠. 바로 동천왕이 있죠. 고구려에 동천왕이 있습니다. 자, 이 왕이 말이죠. 그 1,000원 중에 500원은 고위생한테 줬잖아요. 그래요. 이것도 쓰죠. 뭐 백제에는 이제 고위왕이 있었죠. 자, 나머지 돈으로 오리 수백 마리를 삽니다. 이 오리를 방목하기 위해서. 오리를 사가지고 서해안 평야로 가요. 거기서 이제 오리를 방목하면서 키우고 살면데, 갑자기 관상이 구린 거위떼들이 수백 마리가 와가지고 아주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 난리 속에 왕은 이제 막 도망 다니죠.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동천왕이죠. 바로 뭡니까? 이제 오리떼를 사죠. 중국의 오나라와 이제 수교를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위나라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오나라와 수교를 하죠. 그리고 뭡니까? 서해안 평야죠. 서안평입니다. 네, 압록강 유역인데 서안평을 공격을 해요. 서안평을.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패를 하죠. 그래서 그 반격으로 이제 위나라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위나라의 침입을 받죠. 위에 침입을 받아서 이제 관상이 구리다고 그랬잖아요. 관국엄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국내성이라든지 환도성이 함락이 되는 등 큰 이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를 봉착하게 되죠. 동천왕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말이죠. 여기 고이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돈이 생겼잖아요. 용돈이. 그러니까 신났어요. 여친이랑 한강 놀러 가려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동생이 복싱관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복싱관 복이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동생에게 주고 대신 복싱관복을 빌려요. 그리고 이제 여친이랑 한강에 놀러 가는 거죠. 그래서 한강 기념관 앞에서 6개의 종이상자를 평평하게 펴가지고 거기에 여친이랑 앉아서 맛있게 간식도 먹고 돈도 있으니까 신나게 놉니다. 그래서 근데 날이 이제 어둑어둑해져요. 그러니까 한강 기념관 전등 16개가 갑자기 환하게 켜져요. 그리고 그 기념관에서 막 유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유령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도 남자라고 당당하게 일어나가지고는 잽싸게 도망갑니다. 여친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없어요. 자, 거기까지 연상을 해보죠. 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동생 복싱 관복을 빌렸죠.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줬죠. 바로, 이제는 아시겠죠? 바로 왕이 형제상속입니다. 형제상속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복싱 관복을 빌렸죠. 관복을 제정합니다. 즉, 관리들의 위계 질서를 정하는 거죠. 자, 관복을 이제 자비청 3가지 색깔로 관복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강으로 놀러 갔죠. 바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한강 유역을 점령합니다. 이때 백제는 말이죠. 마한 쪽에는 뭐 목지국도 있었고 백제국도 있었잖아요. 바로 이 백제국이 이제 목지국을 점령하면서 한강 유역을 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점점 마한을 통합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등을 정비를 하죠. 기념관등이 있죠. 관등을 이제 16관등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6개의 종이상자를 평평하게 폈죠. 바로 이제 육자평이죠. 육자평 제도를 확립을 해줘. 관리의 중앙 관제죠. 그리고는 뭡니까? 갑자기 유령이 나왔죠. 바로 이제 율령을 반포를 해요. 자, 고대 국가로 가는 필수 코스죠. 율령 반포는. 율령을 반포하고, 그리고 남자답게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남당을 설치를 하죠. 남당. 바로 부족장 회의예요. 부족장 회의인데 이거 삼한시대부터 계속 이어져던 부족장 회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3세기 끝냈고요. 자, 4세기로 넘어갑니다. 4세기는 뭐죠? 김춘추의 모자였죠. 그걸 정신이 미친 왕이 그걸 쓰고서 가가지고 또 누굽니까? 고깃국을 먹던 원숭이 똥침을 놨죠. 그래서 이 사태가 좀 커져요. 막 근육질에 초대한 고릴라도 화가 나고 이제 사태가 점점 커지니까 도망을 가요. 이 미친 왕이. 진짜는 미천왕이죠. 미천왕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서해안 평야로 도망가요. 서해안 평야로 도망갔더니 외딴 오두막이 있어요. 그래서 노크를 하니까 아주 아리따운 낭랑 18세가 됐다 반갑게 맞아줍니다. 연상 끝. 자, 미천왕 때 말이죠. 드디어 압록강 유역을 정복합니다. 서안평이죠. 서안평을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해요. 드디어 동천왕 때 실패를 했지만 점령을 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낭랑 18세. 낭랑군을 축출하죠. 313년입니다. 낭랑군 축출하고 됐다 반갑게 맞아져요. 대방군마저 축출하죠. 대방군을 축출합니다. 중국 세력을 몰아내는 거죠. 축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성이 끝나죠. 그 다음에 무슨 왕입니다. 고깃국을 먹던 원숭이죠. 고국 원왕이에요. 자,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이 어떻게 했어요? 똥침을 맞고 괴로워서 또 그럴까봐 고구마 밭으로 숨어요. 근데 그 밭에서 일하던 전도연 있잖아요. 전도연이 짜증을 내면서 나가라고 소리 질러댑니다. 자기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응급추출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이 근육질의 초대형 고릴라가 어마어마한 말을 타고 와가지고 결국 이 불쌍한 원숭이를 밟아 죽입니다. 전사 그 말이죠. 자, 고국 원왕입니다. 원통하게 죽은 왕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고국 왕은 죄가 없잖아요. 서서 먹다가 똥침 당해가지고 그런 건데. 자, 바로 이제 고국 원왕이죠. 전도연입니다. 전연이죠. 전연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위기에 봉착이 되고요. 침입. 그리고 뭡니까? 고국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자,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결국 고국원왕이 전사를 해요. 이제 고국원왕이 좀 이렇게 이 전사를 하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전쟁이 나서 왕이 죽는 일은 그렇게 흔치가 않죠. 빗 맞은 화살이에요. 빗 맞은 화살에 이제 맞아 죽는데 어쨌든 근초고왕이 침입으로 인해서 고국원왕이 이제 전사를 하면 고구려에서는 열받죠. 언젠가는 복수를 해야겠죠. 왕이 죽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왕입니까? 소수염을 잡아당겼죠.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자, 소수림 왕이에요. 자, 왕이 말이죠. 수염을 쓰다듬어요. 그 원숭이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제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쓰다듬으면서 이제 궁궐로 돌아오니까 전진이 말이죠. 그 신하의 전진 있잖아요. 전진이 금목걸이를 되게 좋아해요. 순도 100%의 이제 금목걸이를 차고 있던 전진이 공손하게 승려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왕이 승려복으로 갈아입고 태극기가 개양된 학교로 갑니다. 거기서 운동장에 앉아서 막 연부를 외우니까 그 학교 교실에 있던 유리창에서 유령들이 막 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퇴마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소수리방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죠. 자, 보면, 자, 첫 번째로 뭐래요? 전진이죠. 전진과 이제 수교를 하죠. 그리고 뭘 합니까? 바로 승려복을 줬다는 소리는 불교가 전래됐다는 소리입니다. 불교가 이제 전래가 되는데, 불교가 전래가 되지요. 누굽니까? 바로 전진의 순도가 이제 고구려에 처음으로 삼국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불교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개양돼 아주 중요하죠. 이거 태학을 설립해요. 유교 교육기관이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율령을 반포를 하죠. 율령 반포. 유령이 막 태어났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소수림왕 때 이어지고,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이제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제로 넘어가죠. 소수염을 잡아당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육질의 초대형 고릴라가 떨어지죠. 그래서 근초고왕입니다. 자, 우리 삼국 항쟁기에서 백제가 가장 먼저 그 전성기를 맞아요. 그래서 4세기는 그 백제의 전성기,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 이렇게 순서대로 받게 되죠. 자, 근육질의 초대형 고릴라가 열이 받죠. 얘 때문에, 원숭이 때문에 지금 떨어져가지고, 친구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뇌물도 주고 아주 열받아요.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일단은 어마어마한 말을 타고요. 그 뒤에 새끼 고릴라를 태워요. 너도 이번에 직접 보아라. 아빠가 복수하는 모습을. 그러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도 새끼 고릴라한테 주고 어마어마한 말 뒤에 새끼 고릴라를 태우고 부하들을 데리고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고구마 밭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 밭에서 이제 전도연한테 쫓겨나던 원숭이를 밟아 죽입니다. 드디어 복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도 쐴게 복수도 끝났으니까 이제 부하들이랑 같이 근처에 산둥성이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 올라갔더니 아주 요염하게 서 있는 규수가 이제 가야금을 치고 있었는데 동네 진상이 좀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이 근육질 초대형 고릴라, 기니까 그냥 킹콩이라고 하죠. 킹콩이 말이죠. 킹콩 왕이 그 동네 진상을 쫓아내고
수작을 벌입니다. 작업을 벌입니다. 규수한테. 그 칠지도를 주면서 말이죠. 칠지도 알죠? 우리 백제가 이제 백제왕이, 그게 바로 근초고왕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칠지도를 주면서 내가 백제왕인데 말이야. 언제 식사 한번 하지, 밥 한번 먹지. 그러면서 이제 작업을 거니까 같이 대동했던 서기관이 그걸 기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직 기록하지 마! 하면서 버럭 고함을 지르는 장면에서 우리가 연상을 끝내죠. 자, 근초고왕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좀 많으니까 여기로 시작하죠. 자, 뭡니까? 어마어마한 말을 타요. 바로 이제 말을 완전히 병합을 하죠. 병합. 그리고 뭡니까? 왕관을 새끼 고릴라에게 줬죠. 왕이 부자 상속이죠. 왕위를 이제 부자 상속. 이때부터 이뤄지죠. 부자 상속하고요. 달려갑니다. 그래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요. 고구려를 공격해서 여기서 바로 이제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거예요. 원왕이 전사합니다. 자, 전사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복수를 끝냈으니까 산둥성에 올라갔죠. 산둥이죠. 산둥. 그리고 요염하게 서 있어요. 요서. 그리고 규수 있었죠. 규수가 이제 자주 나와요. 요서죠. 규수 지역을 바로 이제 그 고대 해상 무역권이죠. 무역권을 장악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올라가서 동래 진상이죠. 동진과 이제 동진과 수교를 하죠. 동진과 수교를 하고요. 그리고 뭘 합니까? 바로 칠지도를 하사하죠. 일왕한테 칠지도를 하사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외놈왕이죠. 외왕. 외왕에게 하사를 하는데 시간상 뭐 긴 얘기는 못하지만 이거 일본에서는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할 가치도 없는. 자, 칠지도를 하사하고요. 뭡니까? 내가 백제 왕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또 아직 기록하지 마 그랬죠. 바로 왕이죠. 왕인데 말이야. 아직 기록하지 마. 아직 기를 일본에 이제 파견하죠. 그래서 일본 이제 백제 문물을 전파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서기관이었죠. 역사서죠. 서기를 편찬을 해요. 고훈을 통해서 역사서를 처음으로 편찬을 합니다. 삼국 중에서 처음으로 편찬을 하는 거죠. 자, 서기를 편찬하고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끝났죠. 이제 근초고왕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 복습해 주시면 안 잊어버립니다. 60 될 때까지요. 자, 그리고 어떤 왕이 있습니까? 이제 근육질의 초대형 고릴라가 이제 침구류에 떨어졌죠. 침류왕이 빠져있네요. 침류왕. 자, 침류왕입니다. 침구류에 침구류에 있던 왕비가 다쳤죠. 허리를. 그러니까 왕이 무언의 압력을 가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왕비가 궁궐을 떠납니다. 그래서 동네 진상이 또 있었는데 거기에 동네마다 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진상은 마누라를 난타를 해요. 시도 때도 없이 마누라를 난타하는 동네 진상을 데리고 이제 산속 깊은 절로 들어가서 이제 비구니가 됐다는 정말 슬픈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자, 침류왕 때 말이죠. 뭐가 됩니까? 불교가 전래가 되죠. 자, 침류왕 때요. 누구요? 동네 진상이죠. 동진의 마누라를 난타해요. 마라난타죠. 마라난타가 이제 백제의 불교를 전하죠. 동진 마라난타, 마누라 난타. 자, 그리고 뭡니까? 바로 뇌물마리간이죠. 뇌물왕이죠. 신라의. 자, 뇌물왕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마리간이에요. 자, 뇌물왕이 말이죠. 뇌물왕이 신라의 왕인데 외놈들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죠. 광개토 대왕을 만나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살려주십시오. 대왕마마. 지금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가득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제 광개토 대왕이 내려와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실제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군사들만 보냈죠. 내려와가지고 자, 게토레이를 광적으로 좋아하잖아요. 다량의 게토레이로 이제 집중호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외놈들을 쫓아버리는 거죠. 왜구를.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뭡니까? 집중호를 만드는 명기가 있어요. 그걸로 집중호를 만들. 그거를 갖다가 이 뇌물 왕에게 줘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감사하다고 광개토 대왕을 배웅하고 궁궐로 돌아오죠. 집중호를 만드는 명기를 받았어요. 근데 궁궐에 딱 돌아왔더니 동생이 이걸 되게 탐내요. 명기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왕관을 동생한테 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명기를 들고 이제 마국간으로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데 가끔씩 전진 있죠.
전진이 놀러 와가지고 뭐 그 전진이랑 같이 낙동강 가서 소주 한 잔에 오리알을 안주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생활을 인생을 보내죠. 자, 뇌물왕, 뇌물 마리간.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죠. 자, 일단은 뭡니까? 왜구죠. 왜구를 격퇴를 해요. 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데 누구 힘으로 해요? 바로 광개토 대왕이죠. 광개토 대왕의 지원으로 군사를 보내죠. 지원으로 이제 왜구를 격퇴해요. 근데 이 사실이 집중호우를 일으키는 명기라고 그랬죠. 바로 호우명 그릇이죠. 호우명 그릇에 이제 이거 신라에서 발견돼요. 호우총에서 발견되죠. 호우명 그릇에 적혀 있어요. 이런 사실이 이제 400년에 정확히 400년에 광개토 대왕의 군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는 사실이 여기 말고도 또 광개토 대왕 비석에도 적혀 있죠. 이런 사실이. 자, 그리고 뭡니까? 호우명 동생이 왕이죠. 왕위를 어떻게 합니까? 형제 상속을 시키죠. 이때부터. 그리고 뭡니까? 마국간에 간다고 그랬죠. 사실은 이 전까지는 이사금이라는 왕호를 썼어요. 근데 이 내무랑 때부터 이제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쓰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사금이라는 저걸 했죠. 그리고 이제 전진이죠. 전진과 이제 수교를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바로 이제 고구려죠. 고구려의 중재를 통해서 전진과 이제 수교를 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내무랑.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5세기의 이제 왕들을 살펴보죠. 자, 4세기는 이제 백제의 전성기였다면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죠. 자, 광개토 대왕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광개토 대왕이 말이죠. 뇌물에는 좀 약해요. 신라왕한테 뇌물을 받고서 이제 같이 군사를 데리고 실제로 내려간 건 아닙니다. 이제 신라에 내려가가지고 누굽니까? 외놈들이죠. 왜구들을 쫓아내고 외놈들이 가지고 있던 전기 가야금을 갖다가 회수를 해요. 우리 전기 기타 있잖아요. 일렉트릭 기타. 그것처럼 전기 가야금도 있어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뭐 상관없이. 어쨌든 외국 놈들이 가지고 있던 전기 가야금을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라 왕에게 이 집중호를 일으키는 명기를 주고 귀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강을 건너서 한강 이북으로 가니까 북쪽으로 가니까 배가 출출해져요. 그래서 이제 동네 부녀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두전골을 시키죠. 만두전골. 그랬더니 금방 만두전골이 따뜻한 게 내려오는데 뭔가가 요동을 쳐요. 보니까 뭡니까? 영양 만점에 낙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살아가지고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근데 왕이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이 누굽니까? 아주 후련하게 뻥 치어가지고 그냥 꿀꺽꿀꺽 마시면서 호탕하게 후련하게 아주 후련하게 마십니다. 끝. 됐어요. 자, 광개토 대왕이 이제 누굴 지원합니까? 이제 신라를 지원하죠. 신라를 지원해가지고 이제 왜구를 격퇴하죠. 근데 이 왜구들이 말이죠. 어디까지 도망가요? 가야까지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야까지 고구려군이 가야까지 쫓아가가지고 금강가야 있죠. 금강가야는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기 가야금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 가야 연맹이 와해가 되는 글씨가 참 전기 가야 연맹이죠. 바로 금강가야가 주도를 합니다. 자, 연맹이 이제 붕괴되는 와해가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가야연맹은 소멸이 되고 나중에 후기 가야연맹, 대가야연맹으로 다시 들어서지요. 자, 그리고 뭘 합니까? 한강 북쪽으로 올라갔죠. 한강 이북을 한강 이북 지역이죠. 이북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요. 그리고 동네 부녀자였죠. 동부여를 점령합니다. 동부여. 그리고 뭡니까? 그 만두 정글을 시켰죠. 만주를 확보하고요. 자, 만주를 확보합니다. 점령을 하죠. 그리고 뭘 해요? 요동이죠. 요동 지역을 확보를 해요. 근데 만두 정글을 후련하게 먹었죠. 이제 후연이죠.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 지역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양 만점의 낙지죠. 낙지가 들어있었죠. 영락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어를 사용해요. 최초의 연어를 사용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영양 만점 낙지가 만두 전골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장수왕도
바로 이제 광개토 대왕과 함께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이것도 만화의 내용이, 자, 장수하늘서가 개토를 피해가지고 푹 날아가죠. 그래서 넓은 평양에 가서 알을 낳아요. 아주 따뜻한 넓은 평양에서 알을 낳고 고개를 대니까 동서남북으로 조개가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도 났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신나게 먹고서 한가로운 성으로 날아가, 한강변에 있는 한가로운 성으로, 태양이 뜨거운 한낮에 말이죠. 한강변에 이제 한가로운 성으로 날아가니까 어디 왕이 말이죠. 한간성에서 고구마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왕 등짝에 딱 붙어가지고 피를 쭉쭉쭉쭉 빨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막 괴로워하다가 팍싹 하고 죽습니다. 왕을 죽였어요. 장수하늘서가. 그리고는 다시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데 그 왕이 먹던 고구마가 바로 충주 고구마였습니다. 충주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 충주 고구마랑 또 게토레이를 챙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한강변에 있는 경로당으로 가요. 거기 경로당의 노인들한테 대접을 하죠. 아주 효심이 깊은 장수하늘서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죠? 장수하늘서가 그런 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로당의 노인들이 조금 배가 고팠는지 그걸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장수하늘서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장수하늘 확 피하면서 흥 안녕 하면서 날아가 버려요. 지들도 양심이 있어야지 하면서 푸르륵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자,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나는 연상하기 한국사입니다. 장수하늘서가 효도를 하지를 않나 참. 자, 그래서 자, 장수하늘서죠. 바로 뭡니까? 평양으로 천도를 하죠. 자, 평양에서 알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평양으로 이제 천도를 합니다. 남진 정책이죠. 427년이죠. 이사철을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백제와 백제와 신라는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한낮에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라와 백제가 이제 낮의 동맹을 체결하죠. 한낮에 날아갔다고 했으니까 낮의 동맹을 이제 체결하죠. 신라와 백제죠.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낮의 동맹을 체결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뭐였습니까? 남북조기죠. 중국의 남북조와 다민여기를 외교해요. 남북조와 다면외교, 이중외교죠. 즉 무슨 소리냐면 중국의 남조와 북조와도 같이 동시에 외교 관계를 체결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가성으로 가죠. 바로 백제를 공격합니다. 한가라운 성이죠. 한성을 점령해요. 한성을 점령하면서 이제 한강 이남 지역을 점령을 하죠. 이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에 적혀 있죠. 옛날에는 중원 고구려비라고 그랬어요. 충주 고구려비에 이러한 사실이 적혀 있죠. 한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백제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가 점령당했으니까 어떻게 수도로 천도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말이죠.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바로 이제 경로당이죠. 고구마니까 경당을 설치를 해요. 자, 경당을 설치를 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충주 고구마와 이제 게토레이였죠. 바로 광개토 대왕 비석이 이때 세워진, 장수왕 때 건립이 돼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광개토 대왕 비석이 장수왕 때 건립이 되는, 아까 개토이랑 같이 가져갔죠. 자, 경당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뭘 합니까? 바로 지들도 양심이 있어야지. 바로 이제 북방 유목민족이죠. 칸이 모자라요. 지두죠. 유연이랑 같이 지두로 분할 점령을 해요. 이 지두가 이제 북방의 유목민족이에요. 분할 점령. 그리고 그래서 이제 흥안녕 그랬죠. 흥안녕 일대죠. 흥안녕 일대에 이제 초원지대를 장악을 합니다. 영토를 확장시키는 거죠. 흥안녕 지들도 양심이 있어요. 지두를 분할 점령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수하늘서가 문짜지라는 왕이 있었죠. 문짜왕입니다. 문짜왕이 이제 문짜지를 하죠. 아주 좀 제비기가 있는 왕이 결국은 계속 문짜지를 하더니 그 부자 여왕 있죠. 우리 전 동영상에서 여러 나라 중에서 이제 부자 여왕이 있었잖아요. 그 부자 여왕을 꼬셔가지고는 부동산을 갖다 부자 여왕을 죽이고 그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뺏어요. 그러면서 이게 아주 완전히 부동산 재벌이 됩니다. 그래서 자, 문짜왕 때 말이죠. 이제 부여를 정복하죠. 부여 정복을 하면서 이때가 바로 이제 고구려 최대 판도를 입니다. 고구려 최대 판도 때가 바로 이 문짜왕 때예요. 최대 판도를 이루죠.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문짜지를 받은 누굽니까? 비실이 유재석 있죠. 비유왕입니다. 비유왕, 비실이 유재석. 자, 비실이 유재석이 말이죠.
괴로워요. 아주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결국 상담을 막 하기 위해서 어눌한 지상렬을 만나가지고 한낮에 말이죠. 햇빛이 뜨거운 한낮에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를 그 자기 고충을 얘기하고 이제 상담을 받죠. 자, 그래서 끝. 그래서 뭡니까? 뽀른 비유왕 때 이제 낮의 동맹을 체결해요. 한낮에 만났잖아요. 누구랑이요? 지상렬이랑이요. 체결. 지상렬이 어떻게 해요? 어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눌한 지상렬과 같이 이제 신라 왕이죠. 네, 낮의 동맹을 체결한 그게 비유왕이에요. 그러니까 유재석과 지상렬이 체결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기억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계로왕이죠. 계로왕. 계로화합니다. 계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계로화하는 왕이 한가로운 성에 있던 왕이 사실은 장수하늘수가 날아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얼른 다급하게 이제 그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요. 그리고 종이 비행기로 만들어서 북쪽 하늘 위로 날리는데 그만 장수하늘수가 등짝을 딱 물고 칵 해서 괴라다 죽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계로왕도 할 만큼 했어요. 자, 북쪽 위로 날렸죠. 북이 이제 중국이죠. 북위에 이제 국서를 보내요. 국서를 보내지만 결국 실패하죠. 북위에 이제 자기네들 군사를 요청하죠.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고구려가 남북조 다면회계를 맺고 있잖아요. 이 백제 말을 들어줄 리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성이 점령당하죠. 이제 위례성이죠. 그리고 이제 괴로워하던 괴로왕은 이제 전사를 하죠. 여기서 복수한 거예요. 복수. 옛날에 고국 원왕이 이제 근초왕의 침입으로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수왕의 침입으로 이제 계로왕이 죽었다. 즉 서로 치고받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왕이죠? 계로하다가 문주란을 밟았죠. 자, 문주왕입니다. 자, 문주왕이요. 이제 문주란을 갖다가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웅진코이의 정수기 있죠? 그거 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공주가 자는 침대 머리 위에 딱 놔요. 이제 잘 자라고. 그래서 어디를 합니까? 바로 이제 웅진코이죠. 웅진이죠. 오늘날의 공주입니다. 공주로 천도를 해요. 이제 웅진 시대가 되는 거죠. 왜요? 한성이 점령당했잖아요. 수도가 점령당했기 때문에 천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다음에 문주란을 받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성왕이죠. 김동성이죠. 자, 김동성, 동성왕이죠. 자, 동성왕이 말이죠. 김동성이 소지석과 결혼합니다. 이럴 수가. 소지섭과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소지섭이 너무 스케줄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혼자서 탐라도, 오늘날의 제주도죠. 탐라도로 여행을 가요. 끝! 연상. 자, 뭐 합니까? 결혼동맹을 체결하죠. 낮의 동맹도 더 강한 겁니다. 결혼동맹. 누구랑이요? 소지섭이랑이요. 바로, 위드, 소지왕과 이제 결혼동맹을 체결하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바로 이제 탐라도죠. 탐라도를 복속시킵니다. 탐라도를 이제 복속시키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지왕이네요. 자, 소지섭이 말이죠. 결국 김동성과 결혼을 해요. 근데 어디서 합니까? 우이역이라고 있어요. 북한산 근처에. 서울 북한산 근처에 우이역이라고 있는데, 우이역전 앞에 이제 재래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동성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팬들이, 소지섭의 골수 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행길 정면에 딱 서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고, 결사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동맹이죠. 누굽니까? 바로 이제 김동성이죠. 바로 이제 위드 동성왕이죠, 뭐. 동성왕. 자, 그리고 어디를 합니까? 바로 이제 우이역죠. 우역이죠, 우역. 이제 교통통신기관이에요. 우역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 우역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시장, 재래시장. 이거 중요합니다. 시장을 개설하죠. 시장을 개설하고요. 그리고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고, 행주치마를 행길 정면이죠. 자, 육부 체제를 갖다가 부족적인 성격에서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꿉니다. 점차 신라도 이제 고대 국가 체제를 완비해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세기부터 이제 5세기 각 왕들 연상결합을 해서 기억을 했습니다. 꼭 복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원활하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